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찐시황, 바로 인사를 드리면서 헬로 에브리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포맷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 제가 스튜디오에서 찍고, 그리고 또 815 또 PD님들과 그리고 또 스튜디오에서 같이 하면서 얼굴까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으로 이렇게 좀 타지에서, 그리고 또 815 쪽에 약간 좀 사정이 있는 관계로 제가 직접 찍고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과 찐시황은 같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패스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나 토요일날의 찐시황을 기대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 저만의 책임감으로 그래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공부하는 모드구나. 뭐 맨날 보는 제 얼굴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얼굴 패스. 오늘은 열심히 공부하는 모드로 찐시황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뵐게요. 또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간 좀 화면과 그리고 또 제 악필과 함께 같이 하는 토요일의 찐시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면서 그 얘기 잠깐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증시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가장 특이한 모습들은 그래도 만기일 치고 그렇게 큰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만기일 통해서 많이 봐야 될 거는 일단 거래는 늘어난다. 근데 솔직히 거래는 그 전에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었던 거래가 오히려 살짝 주는데 평소보다 많은 숫자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수는 일단 한 단계 올려서 그래서 혹시나 지난번에 나왔던 요 나스닥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나스닥이고요. 요 정도 안쪽에서 조정을 다 마치고 완료가 돼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적으로 장중에 끝났습니다. 아직 요 정도 상황 쪽에서 이탈해서 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흐름은 한 단계 레벨업 된 거, 그 위쪽의 자리는 단단하다라는 쪽에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가 한 16,600, 한 500 요 정도 라인들, 요거는 그냥 잘 지지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딱 봐서도 요 갭들, 그리고 또 지난번 고점들, 요게 이렇게 점점 일단 요 라인들 쪽에서 일단은 잘 지지하고 있다. 그런 쪽에서 요 분위기 그대로 가서 다음 주 흐름들 또 엔비디아나 또 여러 가지 또 5월 말 6월 초로 나가는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려고 보고 있겠죠.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동향들 잠깐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변화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헤드라인이 그렇게 써 있네요. 지금 다우 4만 돌파, 4만 쪽 돌파하고,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거죠. 다우 지수의 구성 항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약간 저희가 전통 산업 쪽들 그리고 또 소비재들 이런 쪽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고금리 쪽에서도 시장이 지금 반영하는 쪽들은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의외로 참 특이하게 지금까지 기술주 쪽이 많이 올랐었죠. 기술주의 흐름들은 그동안 어떤 AI를 통해서 생산성 혁명을 이어가게 되면은 고금리인데도 잘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오히려 고금리가 좋아. 왜냐면은 우리 꾸준히 현금 창출하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계속 투자할 건 투자하겠지만은 고금리 환경 쪽에서 예치해놓고 또 고리의 이자를 받아놓고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우리 버핏 선생님께서 이제 이걸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나 현금 많다. 현금 많아도 해피합니다. 왜냐면 지금 충분히 내가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 정도로 5.5% 정도 수익될 가능성이 내가 이거보다는 뭐 머리 아프게 또 여러 가지 공부해. 그냥 차라리 현금 좀 챙겨놓고 여기다가 갖고 있다가 오히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고금리 때문에 좀 비틀비틀하다가 약간 좀 위태로운 기업들 근데 살만한 기업이었다. 그럼 그때는 현금으로 주식 사냥을 나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게 지금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기조이지만 그래도 기술주는 강했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어차피 전통산업 소비재 쪽들도 고금리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다고는 생각하겠지만은 잘 버티고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기업들은 지금 다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죠. 이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우지수에 대해서 뒤늦게라도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나.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강하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겠습니까? 한국 시장처럼 한국이 문제죠. 한국이 코스닥은 못 가고 코스피만 가는 이런 더티한
코스피도 가는 게 이게 가는 겁니까? 네. SK 하이닉스가 저만큼 갔으면 삼성전자도 좀 가줘야죠. 이게 뭐 그만하겠습니다. 네. 거의 그냥 놀아나고 있는 시장 변화를 보다 보니까 괜히 욱욱해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동향들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또 반응을 많이 했던 게 엔비디아 쪽에 대한 시각이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엔비디아가 오히려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 하락하면서 AI 쪽의 종목들 모두 다 약간 좀 주춤하고 근데 단 뭐 AMD만 살아났죠. 이 분위기는 그거죠. 엔비디아는 2% 하락, 근데 AMD는 1% 정도 상승. 이랬던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고객한테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AMD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싸고 생각보다 그쪽으로 너무 주도가 돼 있는데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AMD로 이제 전향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 부정적인데 AMD 가자. 근데 웬 얘는 2% 빠지고 얘는 1%밖에 안 올랐을까요? 보통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 이게 한 3% 올라가고 이게 한 2% 빠지는 게 더 많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뭐 $1,000 가겠어 라고 한 차익 매물이 우선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AMD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가려는지는 근데 주시는 해봐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면은 이제 밑에 바로 뭐가 있냐면 오픈 AI가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밑에서 열심히 AI로 지금 대세를 가져가는 이런 쪽에서도 우리 최대 주주가 큰형님이 AI 학습하고 이제 지금 추론하려고 하는 과정 쪽에서 야 AMD 거 써. MI 1300, 1500 이 시리즈 이거 쓰기에 시작해 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약간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는 좀 드렸습니다. 엔비디아는 강력하게 80% 이상 지금 AI 칩에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성이 흔들리게 되면 AMD는 아니면 AMD 외 그러니까 비엔비디아 쪽은 아마 어떻게든 이쪽을 들어오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변화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트리거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엔비디아도 다른 작전을 쓸 것이다 라고 해서 가격과 또 이제 치킨 게임 시작이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 내려가죠. 그럼 가격 내려가는 거 가지고 지금 TSMC나 연합으로 되어 있는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 근데 요게 시장 점유율이 흔들리냐 아니면 강력한 AI 칩에서 다른 주자가 나와서 저거 써보니까 저게 좋아 이쪽으로 많이 가기 시작해서 변화가 들어오느냐 요게 지금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비슷한 얘기가 나와도 엔비디아 빠지고 그 상대방 종목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AMD는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 빼고 다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MD도 하나의 주된 고객이겠죠.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호재, SK하이닉스한테는 악재로 작용하겠죠. 이런 쪽으로 단기적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잠깐 볼까요? 예. 삼성전자 관련돼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로 그런 얘기 많이 최근에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입장으로는 트레이더로서 자리가 중요한데 이런 자리 이렇게 내려온 이렇게 횡보가 오래된 자리는 그냥 사볼 필요 있어요. 사보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예, 횡보가 계속 들어가는 자리 또 검은색 선이 딱 들어오는 이런 자리들 안쪽에 들어왔다. 이런 것도 한번 사보면 돼요. 돼보는데 벌써 1번 여기 2번 또 들어오면 3번 와 3번째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살 기회를 많이 주는 걸지 아니면 그냥 삼성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어요 라고 볼지 요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지지하고 또 살짝 올라갔다 또 내려옵니다. 이번 주 또 세 번째 이 중요한 지지권에 빠지진 않고 들어온 자리.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지지권역,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이 지지권역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수급부터 모든 게 약간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기 위한 삼성전자를 봤었을 때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가요? 네, 반도체 업황이 내가 직접 HBM은 이번에 못했다. 억울해. 우리 뭐 때문에 그렇지 고민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쪽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 지금 업황은 안 좋은 걸까요? 아니겠죠. 메모리 업황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대에 대해서는 파는 게 아니라 사야 되는데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왜냐면 또 갖다가 요만큼 갖다 드릴 거고 또 갖다가 요만큼 갖다 드릴 거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한다는 쪽은 붙들고 늘어지는 게 매력이다. 그러면 이런 가격대 들어왔다. 그러면 뭐 뒤도 안 보고 사서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가격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잘 사서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권이 거의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잘한다 그러면은
또 한번 지금 들어올 부분 지난번 고점대, 그리고 지금 제 차트로는 얘기하는 게 요 정도 86,000 딱 직전 고점대죠. 거기 이렇게 라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 정도쯤에선 그쯤에서는 한번 또 직전 고점이다 보니까 무겁겠네. 혹시나 이번에 사셨다가 또 85,000원대 중반쯤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이에 HBM 관련된 얘기가 없다, 이쪽에 대해서 별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여기 또 파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비중 줄였다가 또 다시 내려오면 사고 팔고 하는 약간 박스권의 의미밖에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더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하다가 또 삼성전자로 훅 들어가는 아주 산만한 방송,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AMD와 엔비디아 관계 때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또 좀 느낌이 가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또 월가에서 나오는 부분들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까 어디였었나요? 어디가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얘기로는 AI 관련된 AI의 인프라 투자, 이게 시작일 수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제 시작,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를 쓰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아직까지도 시작일 수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는 거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블룸버그에서 또 누구 어떤 말을 인용을 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일단 개인적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 쪽이고, 또 금리 관련된 얘기들은 뭐 또 많습니다. 보니까 어제 또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변화 중에 하나가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경기선행지수가 예상보다 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지금 0.6% 하락으로 나옵니다. 또 100대 넘어서 조금 좀 가던 부분들이 0.6% 하락. 그러면 일단 최근에 나오는 이제 CPI 하강하기 시작하고 이제 월말 가게 되면 PC가 나오겠죠. 이 PC 지표 가지고 많이 볼 텐데, 이 월말쯤에 나오는 요거 가지고 이제 눈높이에 맞느냐라는 여부들, 한 2%대 중반으로 2.5% 중반을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오히려 더 기대감을 확 키울 겁니다. 아이고 이제 연준의 목표한 거 다 왔어. 이제 아직 뭐 2% 초반이 아니라 중반인데도 그렇게 설레발을 갖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 반면에는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요 반면에는 일단 고용 슬슬 위축될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경기 괜찮다 하다가도 경기가 살짝 식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실물 지표 쪽에서 이런 것들 확인이 슬슬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연준의 입장 쪽으로는 이제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니까 이제 하락할 핑계를 찾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슬슬 결정을 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라고 하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 한국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실물 지표가 위축되게 나오는 게 한국의 수출 쪽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지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물이 아니라 금융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금융적인 측면, 그러니까 즉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떤 유동성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금융 장세의 성격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을 더 살짝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실물은 별로, 유동성에 대해서는 무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한국의 또 섹터 흐름들이죠. 섹터 흐름들의 색깔들이 또 확 바뀝니다. 요거는 염두를 하셔야 되겠죠. 이건 좋아서 지금은 괜찮은데 또 시장이 바라보는 부분들이 유동성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시장이 갈 텐데,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일단 지금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금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보다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돈의 씨가 말랐거나 아니면 돈이 계속 위축돼서 QT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그러면 시중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서 결국에는 유동성을 좀 메마르게 해서 그거를 경기 위축을 좀 유발하는 쪽에 나왔었을 때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이런 결론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지금 QT 시행 중인데도 왠지 자금이 그렇게 마른 느낌들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도 주식이 갈 수 있는 배경이 이런 쪽이 아니었나, 유동성은 여전히 유지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재정이 1분기 때에서는 거의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풀었어요, 미국 정부 쪽에서. 근데 한 2분기 지나서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은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것 때 뭔가 이제 붐업을 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전략적으로 하반기 돈을 더 많이 쓰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시중의 자금들이 좀 풀리면서 또 유동성을 자극하는 이런 쪽이 나와서 금리나 없이도 주식은 갈 수 있다는 거로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또 연결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돈이 풀렸는데 물가가 떨어질까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도 이제 경기가 살아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많이 줬었죠.
중국이 경기가 위축되는 바람에 디플레이션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생산한 거 생산 과잉이 나오다 보니까 생산한 거 그냥 전 세계로 싸게라도 팔어.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이 경기가 위축되면서 나오는 상대적인 효과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의 경기가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싸게 공급했던 거 다시 정상적으로 가격 올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들이 오른 가격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두 번째 물가에 도움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들. 그러면 지금 잘못하게 되면 물가는 계속 이 정도로 가기 시작해서 크게 안 빠지는, 그래서 아마 2%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금리라고 하는 중립금리의 수준을 이 정도로 가서 그러니까 끌고 가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걸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잘 안 빠질 수도 있겠다는 쪽이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결정은 이거는 좀 시그널이 조금 좀 약화되는 모습들인데 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금리 결정을 나올 수가 있겠죠. 게다가 절대 연준은 뭐 원래는 교과서에 그랬습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입김과 정부의 어떤 영향력에서 절대 독립적인 기관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대선을 앞두고 너희들 계속 좀 물가 많이 올렸으니까 조금 낮춰서 좀 경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연준은 이제 그 또 후폭풍이 물가가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대로 또 뒤집어 쓰긴 하겠죠. 이런 과정 쪽에서 변화들은 그런 쪽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연관돼서 이것저것 다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까 그러면 왜 제가 미국이 돈이 잘 풀려서 여전히 유동성이 높은지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 부분이 미국의 M2라고 하는 통화를 또 얘기하는 부분이죠.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 한때 2020년도 이때 급작스럽게 풀렸을 때는 이게 코로나 사태죠. 코로나19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좀 늘리자라고 해서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회복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쯤에서 금리도 거의 제로에서 지금 안 되겠다. 너무 물가를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들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져서 좀 이제 올라갔던 거에 정부랄증. 그래서 공급했던 거에 초기에 공급했던 것만큼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집니다. 그걸 또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미국도 여기저기서 난리 났을 겁니다. 안 좋은 신호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 정도는 또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풀었던 거에 약 한 3분의 2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통화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뭐 고점 대비해서는 자금이 회수되는 현상, 그래서 특히 그때 뭐 막강하게 풀었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까지 미국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라는 쪽에서 양적 완화까지 이어갔던 부분들이 지금 돈이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과연 뭘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전히 돈이 다시 이렇게 쭉 들어서 그냥 회수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다가 확장으로 갈까요? 요게 핵심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풀린 돈들이 과거에 비해서 회수가 되지는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식시장 쪽에서는 당연히 분위기가 또 위험자산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 찾아가는 분위기가 지금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 미국 시장에 돈이 없다, 뭐 유동성이 말랐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미국의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는요. 네. 그렇게까지 봤고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지표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중국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중국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으로는 중국 오랜만에 이거 한번 볼까요? 경기선행지수.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가 들어왔는지 일단 많이 위축됐습니다. 위축됐다가 이 정도쯤에서는 이제 고개를 살짝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아직까지는 3월달까지 지표는 별로 그냥 그랬습니다. 이게 경기선행지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BSI 측면들이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경기선행지수와 그리고 또 기업 실사지수와 비슷하게 같이 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본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완만하게 들어온 만큼 계속 빠지겠느냐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올 거를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 보게 되면은 또 차이신 제조업 PMI죠. 이거는 또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벌써 약간 분위기가 50대 올려놓은 거는 일단 들어왔고, 거기다가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경기 회복의 반증이죠. 게다가 지난번 금요일날 발표했던 산업생산도 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5월 달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변화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사실들, 이것도 중국의 의미는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는 원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 미국과 중국 G2의 수출 증가율이 그러니까 G2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쁘지 않다라고 보게 되면서 여기서 촉발되는 거는 당연히 또 이제 수출이 잘 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걸 왜 고스란히 주가가 영향을 못 받고 갈듯 말듯 이러냐고요. 이게 답답한 거죠. 네, 거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또 매크로 지표 좀 볼까요? 지금 일단 달러를 보겠습니다. 한때 또 장중에 보니까 달러가 또 반등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104대 초반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가 뚜렷하게 106대 쌍곡가 나오고는 뚜렷하게 약화되는 구간입니다. 요 정도. 그래서 요 라인들, 요 103.5가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요때죠. 무거웠던 때들. 요게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성장주가 가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지금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런 쪽은 바이오죠. 예, 바이오 쪽 같은 경우 살짝 준비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깨져야 되는데 아직 104대에선 살짝 고개를 들고 있죠. 예, 요게 우리 식구로 얘기하게 되면 차트가 망가져 있는데 어떤 변화를 들어갈지 요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흐름으로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게 되면은 어제 살짝 올라갔어요. 예, 특히 경기 선행지수가 약세로 나오다 보니까 저거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걸 의미하네 그러면서 여기 떨어지려고 했던 부분들이 다시 살짝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요 자리,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4.35, 여기가 이탈하기에 따라서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봤던 요 라인들, 요 자리들이 지금 거기서 딱 찍고 돌아서요. 주식으로 치게 되면 지난번 매물대 지지권에서 딱 맞고 바로 급반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4.4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때 나왔던 또 매물대가 있죠. 4.5까지 나오는 요 매물대에서 4.5를 또 강하게 돌파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의문이겠죠. 돌파하게 되면은 또 추세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가서 맞고 다시 이탈하면서 4.35 요 정도를 이탈해서 밑으로 움직이느냐, 이것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또 아까 달러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러 이제 금리까지 요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섹터가 바뀝니다. 섹터가 바뀌니까 또 준비하자. 이거는 어떻게 바뀌냐면 성장주로 바뀝니다. 며칠 한번 지난번에 그러지 않을까 싶었다가 또 올라가고, 지금은 다시 이제 내려오는 기조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맞을 때는 또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들어온다. 이것도 보시면서 다음 흐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매크로 지표들 얘기 잠깐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리고 또 이번 주를 틀어서 가장 또 핫했던 섹터가 뭔지 그거 한번 살펴보고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종목들 대부분 다 조정받고, 그리고 또 힘없이 나오면서 게다가 HLB 충격 때문에 비실비실 됐지만,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일단 HLB는 진짜 마음 아프게 그런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HLB를 보면서 저희는 이제 장중엔 통해서 언급은 좀 드렸습니다. 제 기준은 만약에 수익 많이 나 있고 이제 쭉 가져갔을 때는 그냥,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쪽에선 30%만 가져가는 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고, 거기다가 지금은 회사 측에서는 계속 또 다시 시도를 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CRL 레터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한 5개인가 6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6개 케이스 재신청을 했더니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또 다시 획득을 했더라 라고 하는 어떤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꾸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 뷰는 항소제약과 관련된 쪽 얘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또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시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많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서 나도 한 목소리 해야지 그러면서 저희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를 많긴 하겠지만, 저도 딥하게 HLB의 내용들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정황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약간 같이 파트너로 하고 있는 항소제약 쪽에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중국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상황들 쪽에서 생물보안법까지 나온 상황 쪽에서 이런 쪽에서 약간 항소제약이 생산을 한다고 라고 했었을 때 약간 좀 부담감이 들었던 것들도,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꾸 태클을 거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변화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혼자서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얘기가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어떤 HLB 그 고니 회장님만큼이나
저희가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안다고 해서 또 공개하지 않을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적으로는 추론하게 되면 또 그런 알력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다시 신청한다. 그래서 보완해서 다시 받기를 또 기원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밀렸던 종목이 다시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일단 지금보다는 그 반발 나오는 모습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뭘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기죠. 혹시나 지금 55,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밑에서는 55,000원대를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결국엔 그거죠. 이런 건 기술적 분석이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이런 자리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자리는 강력한 지지권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하한가로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갔다가 바로 반등은 이 정도쯤에서 다시 오면서 한 6만원대 부근이 거의 저항대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요거는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는데 그런 식으로 급박하게 내려왔다 그러면 또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한번 보시고 추가적인 회사의 동향과 앞으로의 변화들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HLB발, 바이오주가 모두 다 우르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걱정은 했었지만 그래도 바이오 쪽이 의외로 잘 버텨주고 HLB만의 문제고 나머지는 우리는 갈 길을 가자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바이오주들이 동반적으로 다 같이 물렸다 그러면 지수 이렇게 못 나갔죠. 거의 뭐 아마 코스닥 지수 850도 깨졌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그나마 정신을 차려줬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동안 같이 밀렸었던 바이오주 쪽에서 혹시나 좀 위축 갔었던 바이오주 쪽의 변화가 나오는 것들이 일단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나오기 시작하고 알테오젠은 여러 차례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할까 하지만 그거 한번 볼까요? 예,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예, 횡보하거나 옆으로 갈 때는 이건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그때도 못 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이런 저항대 제가 설정한 이런 저항대 보게 되면 못 가고 이렇게 약간 묵직하죠. 이렇게 되면은 한 번은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나온 거를 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트레이드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다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강력하게 중요한 요 라인들 딱 터치하고 바로 올라가죠. 아이고 참 잘 설정했네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는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박스권에 상단부가 있다 보니까 멈칫합니다. 바로는 돌파를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때는 혹시나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 진입했다가 여기 딱 진입했다가 이 정도까지 그러죠. 일단은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이때가 만약에 16만원대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가 19만원입니다 3만원 먹었습니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3만원 먹습니다. 이만큼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제리 매매 스타일. 예, 깜짝이야. 예, 이런 거 예, 조만간 교육 들어갑니다. 잠시 6월 달쯤에는 교육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을 제가 제리처럼 저처럼 트레이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꼭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 차트의 비밀 어떻게 이때는 줄이고 어떻게 해서 갔다 보니까 나도 하다 보니까 잔잔발이지만 돈 버는 잔잔발이 신기하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이런 쪽에서 일단 여기서 잠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 또 받았다가 잠깐 기다렸다가 또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을 기다려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패턴 좋고 매매하기 좋은 게 알테오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과도 기대가 되고요. 그 밖에 많이 얘기하는 게 3천장 제약인데 3천장 제약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일단 가다가 이제 패턴 이때 맞추는 줄 알았습니다. 우상향으로 가면서 맞추는 줄 알았더니 그때가 아니라 가다가 여기 딱 찍고 여기 요 장을 딱 찍고 그냥 또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참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런 자리 여기는 또 매수하는 자리예요. 뭐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해서 매수 자리가 맞는데 되게 매수하기가 싫은 자리 있죠. 정확하게 딱 그 자리 딱 들어갔다가 돌파하는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거 선호하죠. 변동성이 밑으로 밀려야 용수철처럼 뿅 하고 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좋은데 지금은 되게 좀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랬고 그나마 리가캠이 매매를 하기가 좀 좋았습니다. 리가캠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주고 변화가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장중에 쫙 들어왔다가 여기 딱 터치하고 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무거워지면은 버틸 듯 하다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아유 지금 HLB도 저 모양인데 그냥 일단 손절해. 요거 손절 받고 받자마자 바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당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사시면 안 되고 이런 자리 쪽에서 밀린다고 사시면 안 되고 밀린다고 그래서 따라 팔면 안 되고 중요한 이럴 때는 반대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희 같은 잔잔바리 트레이더는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중요한 지지권이네 사야지 내려온 거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손절하시게 되면 그들한테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일단 다음 변화에 따라서 한 요 정도까지는 또 들어오지 않나 10만원대 이상은 한번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포인트 가져가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쪽은 HLB 때문에 변화가 죽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성장주 개념들이 부각받을 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쪽에서 계속 자리 들어오면 제가 매매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아침에도 얘기 드리면서 이제 차트 잠깐 보이면서는 자리 들어오면 매매해야겠다. 좋은 자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나가고 같은 뭐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막 올라가는 거 이런 때 사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나오고 이럴 때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쫓아가서 이거 좋은 얘기다. 여기서 절대 팔지 말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요. 갔다가 결국은 줄줄 다 내려옵니다. 내가 샀던 가격까지 내려와요. 그러다가 다시 반등 나옵니다. 아이고 이번엔 진짜 까보다. 아유 저거 오늘 계속 간다고 그랬으니까 맞겠지. 했다가 정고점 때부터 또 빠집니다. 내상 단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어제부터 급한 음봉 나왔습니다. 차트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손절할 거 아닙니까? 손절을 이렇게 떼고 보고 아이 몰라 여기 샀다고 하더라도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껄껄껄 하다가 그냥 에이 몰라 손절 해버립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바닥을 다지죠. 이렇게 되면 또 못 삽니다. 난 여기서 팔았는데 싸게 되면 여기서 사야 되거든요. 못 삽니다. 그냥 아이 저거 더 빠지거나 아니면 에이 다른 데 가봐. 그래서 그냥 아예 잊어버리죠. 그럼 여기서는 벌써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거든요. 이런 때에서 올라갔었을 때 사는 이 매매법 이게 과연 될까요? 아니면 내려올 때 분명히 이게 아니겠어 그러면 대응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전혀 못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거 추경 매수해서 자리 좋은데 거기다 좋은 얘기만 막 나온다고 해서 사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지나고 좋다 그래 난 내 자리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래 여기서 사는 게 맞겠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는 것도 자리가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또 그 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들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한국 시장엔 더더욱이요. 네,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섹터로는 강했던 걸 잠깐 보다 보니까 음식료 쪽 이쪽이 거의 난리였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보다가 깜짝 놀라게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지금 음식료 쪽에서 실적 지금 역성작가한 걸로 발표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음식료 쪽은 잘 보자라고 무지 강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음식료 쪽은 왜 중요하냐? 네. 실적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진 거죠. 화장품 쪽도 그랬거든요. 좋은 거 다 알았는데 직접 매매할 수 있겠느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쪽도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빙그레였죠. 네. 그러면서 빙그레 보면서 편의점에 갔더니 버스에서 내린 가이드가 멜로나 한 2, 30개랑 또 바나나 우유 2, 30개랑 사갖고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때가 됐구나. 이것도 해외에서 먹히는 모습들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 드린 때가 6만원대였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됐죠? 예, 그렇게 나오는 모습들과 또 지금은 동원 FMB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HMR 호조, 동원 양반 뭐 이런 거 김 쪽 나오는 거 물론 CJ그룹 쪽으로 들어간 CJ시푸드가 사조시푸드가 영향을 받으면서 또 김값 올라간다 라는 쪽에서 영향을 받는데 거의 뭐 100% 이상 올랐더라고요. 한 톳당 맞죠? 100매 그때 장중현에서 저희 또 조언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과인데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실적이 되고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게다가 또 삼양식품 놀랍죠. 야 이젠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CJ제일제당 빼고 나머지 권을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800억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나머지 시총대들 뭐 1조 2조 대들은 그냥 우습게 그냥 좀 뒤로 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실적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환율 효과도 좀 가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음식료 업종 쪽에서 종목들이 글로벌 사업이 호조가 돼서 해외 매출이 늘어나는 종목들의 특징은 이게 결국에는 어떤 QE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그겁니다. 일단 그 가격은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올랐겠죠. 근데 그때 물가가 올랐다가 계속 오르다가
지금 코스트가 즉 곡물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 우유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져서 지금 정점 대비해서 이만큼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코스트는 떨어지겠죠. 근데 가격은 같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P는 여기 있습니다. 예, 올라갔던 거, 뭐 계산식으로 올라갔던 거 여기 있고, 코스트는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와 있으면 요 차이는 다 누가 먹습니까? 음식료 업체가 다 먹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야 너무한데 저 가격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눈치만 보다가 안 내립니다. 그래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이게 내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면 어쩔 건데요? 라는 얘기나 아니면 단위 인건비도 같이 내려야 저희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세계에서 올라가는 건 있지만 내려가는 게 별로 없는 건 현실 아닙니까? 못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나가는 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격이 고정됩니다. 바나나 우유 저는 제 몸에는 바나나 우유가 흐르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 하루에 한 개씩 먹었어요. 당 떨어질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빙그레 주가가 올라가면서 많이 앞으로 많이 먹어라 라고 할 수 있게 남겨주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바나나 우유가 예전에는 이제 1,800원 이게 고정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와 처음 먹을 때 700원도 할인해야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정돼 버립니다. 가격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사이 원가들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은 이만큼 난다. 게다가 플러스 알파 여기 나옵니다. QA 확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K푸드 라고 하는 K문화가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로 같이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하고 외국인들도 이거 와 만두 이러면서 먹고 뭐 덤플링 거 안 씁니다. 만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치킨도 그들이 먹던 치킨과 좀 다른 거죠. 거기다 뭐가 막 또 간장 맛 들어가 있고 매운 맛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입맛에 착착 붙어요. 그리고 아예 또 표현하는 거 뭐 무슨 베지터블 믹스드 누들 이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잡채를 표시된 건데 아닙니다. 그냥 잡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QA 확대로 수출이 뚫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투자 아이디어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수익성은 좋아지는데 Q까지 확대된다. 요거 더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예, 음식료 업종은 계속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 발표 끝나고 부각이 막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다 좋아지는 모습들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화장품과 똑같이 영역을 확대하면서 또 K푸드라고 하는 음식료 쪽 이쪽들 이것들은 또 하나의 가성비가 받쳐주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 주머니가 좀 얇아졌어요. 그런데 미의 욕구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배는 고파 죽겠어요. 그런데 과거처럼 물가가 올라간 만큼 똑같이 지출하게 된 내가 그만큼 못 벌고 있어요. 그러면 화장품은 발라야겠는데 이왕이면 좀 싼 거, 저렴하지만 성능은 안 떨어지는 거, 가성비 추구하는 거죠. K푸드, 맥도날드 갔는데 예전에는 한 10달러면 살 수 있었던 세트가 지금은 20달러가 됐다. 2배 올랐는데 그거 먹고도 배고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없을까 싶었더니 저 마트에 갔더니 한국의 라면 딱 보니까 한 봉에 거의 이제 뭐 2달러 3달러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사먹어 봤더니 괜찮아요. 요즘 또 유행이래요. 이걸로 배 채우고 영양 같은 경우 냉동김밥으로 또 해서 김밥 먹고 하게 되면 영양적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성비에서 촉발되는 이런 쪽이죠. 이건 보셔야 됩니다. 단 지금 타이밍은 지금이 아닙니다. 타이밍은 여기서 신규로 막 사지 마시고 만약에 사고 싶으시면 보초병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내가 100주를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10주 정도만 사놓고 그랬다가 혹시 이게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팔면 되겠는데 지금 그런 거 가능성은 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좀 하락해서 다음 시즌을 다음 2분기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 움직일 때를 대비해서 그때 미리미리 생각해서 좀 많이 다시 조정받는다. 그때 조금 사고 조금 사서 모아가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 역시나 이쪽은 싸기 때문에 저PBR이고 거기다가 배당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섹터 두 개의 흐름들도 한번 점검을 해봤고 그리고 또 시장 얘기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얼굴 없이 거의 투명인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장 얘기를 드리니까 좀 어떻습니까? 새롭습니까? 아니면은 예전이 납습니까? 예전이 나면 다시 스튜디오로 갈게요. 네.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집중할 수 있게 나름대로 좀 바꿔보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회 되면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싶긴 한데 그냥 스튜디오에서 찍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같이 5월 중순에 또 찐시황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 장 시작 전에서 여러 가지 시장 얘기 배우면서 또 다시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